2025년도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합격 후기가 또 몇 건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요걸로 똑같은 문제는 안 냈고요. 왜냐면 최근에 냈던 문제 안 냈습니다. 그거는 올해에, 올해에 PMP 문제 푸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한 4건 정도의 합격 후기를 보고 제가 11개 문제 만들었거든요. 여기 51번부터 61번까지 해서 11개입니다. 11개. 자, 그리고 요새 PMP의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PMP 대신에 PLP라고 하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리더십 프로페셔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똑같이 자격증 부여를 할 겁니다. 비용은 12만 원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회사의 비용으로 쉽게 만약에 비용 처리가 된다. PMP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개인 비용으로 한다. 돈이 아깝다. 그다음에 PLP 응시에서 PMP 수준 이상으로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PMP하고 문제의 수준은 유사하되 아마 실무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2025년도 10월 24일 그렇게 합격 후기 기반으로 PMP, PLP 문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2026년도 1월 달에 PMP가 8판으로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때는 PMP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4개의 가치와 12개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8개 성과 도메인, 이 팀 계기적 인측벌 이렇게 해서 지식 영역과 관리 영역이 전체 8개로 정리가 됐는데 얘네가 이것을 6개의 원칙으로 바꾸나 봐요. 그 다음에 성과 도메인을 기존의 8개에서 7개로 조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사실은 7개가 됐든 해당하는 게 8개가 됐든 12개가 됐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 거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지금까지 했던 예측적 개발 모델과 에자일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됩니다. 8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그거는 조정하기 나름이고 본질은 안 바뀌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런 부분 바꾸고 그다음에 요새 대세는 AI니까 AI 내용으로 해서 일부가 추가되는 그리고 8판으로 아마 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난주에 그 PMI의 AP의 그 허리선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잠깐 미팅을 했어요. 미팅을 하면서 프로세스나 이런 거 바뀌는 얘기는 같이 이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PMP 시험을 보면 교육 비용 외에 교육비 이상으로 현재 얼마가 든다? 약 90만 원대가 들어갑니다. 90만 원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챕터도 아마 옵션인지 필수인지 약간 가물가물거리지만 지금에 결제하시는 분들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죠? 요거까지 들어오면 현재 비용은 1,430원이 오늘 현재 환율이잖아요. 약 90만 원이 넘어가는 굉장히 센 비용이에요. 230분 동안 230분 동안 시험 보는 비용 치고는 너무 세죠. 그죠?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대안으로 12만 원짜리 수강, 12만 원 시험 보고 똑같은 수료증 발행, 똑같은 자격증 발행을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세 번째 금요일 날 오후 1시 이때 와서 180개 문제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분증 들고 와서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달부터의 강의 시간은 그냥 금요일 날 12시 반 정도에 끝나겠죠. 그죠? 그리고 1시부터는 시험 보는 걸로. 그렇게 해서 PLP 시험을 보는 걸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시험이 될 거다. 그죠? 그렇게 해서 시험이 보겠네요. 그죠? 보겠네요. 자, 나머지는 넘어가죠. 자, 그렇게 해서 또 그 PMI가 이번에 정책이 바뀐 것 중에서 하나는 그 얘네들의 ATP 과정이 있거든요. 그 ATP는 PMI에 등록되어 있는 교육 비용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1,400만 원 정도를 결제를 해야 돼요. 학원에서는. 그래서 이런 비용까지 좀 내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내용은 저의 PLP에 대한 내용과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국제 표준 IS 21500과 제가 저수를 했던 이런 내용. 어차피 동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저가 지금 국제 표준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썼던 PMP 자격증과 그다음에 컴티아 프로젝트 플러스 이런 것들이 제가 저술한 게 그래도 한 5번 정도가 있거든요. 이거 더하기 국제 표준 이걸로 해서 PLP로 같이 아마 저는 제공을 같이 병행으로 할 겁니다. 그다음에 또 영국 쪽에서 민간으로 만든 자격증이 프린스2라는 게 있어요. 근데 프린스2는 영국 쪽이거든요. 요거를 교육하는 국내 기업이 원래는 2개 정도 있었어요. 근데 워낙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이쪽은 거의 지금 망하는 그런 상태여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같이 일부 포함을 해서 아마 강의를 PLP에서는 같이 현재 강의를 현재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께서 그 90만 원을 결제를 하면 여러분들의 화면이 이게 플레이가 될 거예요. 이게 이제 플레이가 돼서 현재 문제를 토글로 해서 영어와 한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최종 제출하기 전에 마킹을 한 거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은 180개의 문제를 세션 1, 세션 2, 세션 3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중간에 10분은 쉴 수 있어요. 마지막에는 쉬는 시간이 없죠. 마지막에 제출하고 끝나는 거니까. 두 번의 쉬는 시간 포함해서 230분. 그래서 시간으로 끊는 게 아닙니다. 60개씩 제출하는 걸로 끊어집니다. 총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런 형태로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먼저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예측적 개발 모델인지, 애자일 문제인지, 아니면 공통인 모델인지, 하이브리드인지, 요거를 먼저 선택과 결정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여러분들이 답을 맞출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예측적 개발 모델로 된 게 프로젝트 관리 구체 표준이 IS 21500이거든요. 이거 중심의 예측적 개발 모델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강의 교환에 있었던 10개의 지식 영역이죠. 1 플러스 1, 1 플러스 3, 그죠? 그다음에 1, RCR 플러스 P 플러스 S, 이해관계자 더하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보안관리, 교육관리,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관리 영역. 그죠? 보통 기본적으로 10개예요. 그죠? 10개의 49개의 프로세스와 국제표준 39개거든요. 39개가 됐든 49개가 됐든 우리의 강의 교환에 있는 49개의 프로세스에서 어떤 거다. 이를테면 리스크를 식별을 한다. 리스크 관리 대장에 대한 문제이다. 그러면 리스크 식별이죠. 그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만든다. 그러면 통합 관리의 두 번째가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개발이잖아요. 먼저 이 프로세스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법을 물어보면 제가 PF에서는 메서드라 부르고 이쪽에서는 ITO, 입력의 인풋, 도구 및 기법, 툴 앤 테크닉 아웃풋 이런 내용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예측적 개발 모델의 퍼포스 모델과 프리딕터블한 내용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스크럼, XP, kanban, 린 프로세스처럼 애자일 문제다. 그러면 PO도 나오고, 팀 멤버도 나오고, PM 촉진자도 나오고, 스프린트 플래징도 나오고, 유저 스토리도 나오고, 번다운 차트도 나오고, 번업 차트도 나오고, 회고 미팅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애자일 문제거든요. 보기도 애자일에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 애자일에 4개의 가치와 12개의 원칙이 있어요. 그죠? 애자일만의 또 원칙과 가치가 있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혼합하는 거다. 그죠? 혼합을 하면 이제는 PM의 윤리, PM은 이제 거짓말을 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정직과 윤리 기반으로 이런 4가지의 가치와 12개의 원칙으로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거죠. 왜냐하면 공통이니까. 애자일도 통하고 예측도 또 통하고 반복적 개발 모델도 통하고 인크리멘탈도 통하고 어떤 모델에서도 통하는 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하이브리드 개발 모델. 이걸로 하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이러면 해봤자 일반 용어에 대한 문제 아니면 해봤자 팀원들하고 미팅한다. 이런 일반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몇 문제, 뭐 스코프 크리프에 대한 뭐 용어에 대한 상황 문제, 뭐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로 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떨어지는 게 더 이상하다.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측적 개발 모델에서는 먼저 착수 프로세스, 계획 프로세스, 실행 프로세스,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종료 프로세스. 여기에 관리 영역 몇 개? 10개. 이거와 EEF, PM이 어쩔 수 없는 항목, 환율, 법, 공장의 위치, EEF.
삼성전자의 50년 동안의 역사, 조직 프로세스 자산, 이런 것들을 우리는 프로젝트에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 더불어 프로젝트는 투자 평가를 나중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전사 전문 조직을 뭐라 부른다? PMO. 여기까지 들어오면 예측적 개발 모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PMI가 됐든 PM의 윤리를 보면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프로젝트는 책임져야 된다. 프로젝트는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팀원들 서로 공정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PM은 윤리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가치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는 거죠. 예. 아무튼 PM의 윤리, 직무, 행동, 강령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 자, PMP 7파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다 무시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본인들만의 카테고리, 본인들만의 모델, 방법 이런 거 있는데 현재 이게 PM복 7판이잖아요. 제가 오늘 한 두세 시간 강의했잖아요. 이해만 하고 버리세요. 시험 문제는 예측적인 거냐, 애자일인 거냐, 아무튼 PMP 칠판의 현재 이 하이브리드냐, 이것만 이해를 하고 문제를 접근하시는 게 대부분 지금 합격 후기에 대부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현재 ITP 사이트에 오시면, 현재 ITP 사이트에 오시면, 그죠? ITP 사이트에 오시면, 여기에 지금 합격 후기들이 있어요, 그죠? 지금 10월 14일에도 합격 후기 있어요, 그죠? 합격 후기 있습니다. 대부분 성적은 뭐다? 성적은 다 AT, A2로 대부분 붙었어요. 그죠? 지금 현재 성적은 카테고리 세 가지예요. 그죠? 지금 여기 화면이 잘 안 나오는데 카테고리는 세 개입니다. 첫 번째가 뭐다? people, 사람 관리, 팀원 관리. 더불어 프로세스, 애자일을 때던 예측적 프로세스. 그다음 나머지는 뭐다? 비즈니스 환경. 비즈니스 환경은 뭐에 대한 문제이다? EF와 OP. 카테고리 세 개마다 AT냐, 타겟이냐, BT냐, NI냐. 이렇게 해서 이제 점수가 나오고. 그래서 저는 정량적으로 몇 개? 137개. 180개 중에서 답은 없지만 5개는. 아무튼 그 중에 137개. 그래서 PLP도 커트라인은 똑같이 137개로 할 겁니다. 그렇게 크게 이질감 안 나게. 그렇게 해서 문제를 낼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날 요거 숙제하신 거, 요거 예치적 개발 모델,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에자일 우리 어제 숙제했어요. 그죠? 따라서 에자일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숙제 이렇게 해서 다 등록하셨어요. 그죠? 자,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최근 4년치 문제를 다 푸시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죠? 요거를 저는 PLP 문제에다가 현시감 있게 매주 금요일 날 시험을 낼 겁니다. 180개로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 가비지 문제 5개까지 제가 PMP 그 문제 은행에 넣었거든요. 자, 4년치를 보면 가비지 문제도 제가 제가 선정을 미리 지정도 해놨어요. 그죠? 보시면 되고. 항상 두 개 중에 하나가 헷갈릴 거예요. 항상 두 개 중에 하나가 뭐지? 대부분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요때는 항상 뭐를 선택한다? 더 가까운 거. 가깝고 더 훨씬 논리적인 것. 아까 문제 푸는 세 가지의 접근 방법론으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반드시 질문에 엑기스가 있거든요. 질문을 먼저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오답이 안 고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이걸 거예요. 대부분 50%는 What should the PM do next? 다음에 PM은 무엇을 할 거냐? 무엇을 조치할 거냐? 이게 문제의 몇 프로? 50% 이상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10%는 이걸 겁니다. 과거의 PM은 should done, have done. 무엇을 이 상황에서 이런 나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PM은 이전에 무엇을 했었어야 되느냐, 무엇을 놓쳤냐, 이런 문제가 한 10% 정도 나올 겁니다. 그 나머지는 뭐 애자일 같은 문제와 그렇게 해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지금 합격 후기를 보면 대부분 AT예요, 그죠? 대부분 여기에 있는 합격 후기가 제일 많습니다. 저의 동영상을 한 번 더 오프라인 분들도 한 번 더 수강하시고 그다음 기출문제 4년치를 모두 푸세요. 그렇게 해서 답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시간으로 끊지 않습니다. 문제별 쉬는 시간으로 끊습니다. 그래서 저의 권장사항은 75분씩 끊으시면 됩니다. 시간으로 끊으시면 됩니다. 시간으로는 75분, 75분, 마지막 75분. 이러면 5분 내지 10분이 남을 거예요. 그죠? 5분 내지 10분은 버퍼입니다. 그렇게 해서 쉬는 시간 포함해서 230분으로 시험을 볼 거다. 그 다음에 일부 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거, 먼저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년치 문제를 풀면 운이 좋으면 50%가 다 기출문제에 있거든요. 진짜 빨리 풉니다. 1시간 반이면 끝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부는 의심받고 재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죠? 여러분, 절대로 2시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3시간을 채우고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부탁할게요. 자, 기출문제 푸시면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많은 문제가 겹칩니다. 이번 달 합격 후기도 많은 문제가 겹친다. 이런 후기를 많이 봤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더불어 우리가 100점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따라서 제출 버튼이 늦으면 60문제를 제출을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런 분들도 봤어요. 그죠? 따라서 5분 전에는, 5분 정도 안에는 끝내는 걸로, 그걸로 부탁할게요. 자, 그래서 문제의 구성 요소는 180개 중에 사지선다가 대부분, 2개 선택하는 문제가 두세 문제, 드래그 앤 드롭 문제가 한 5개, 주관식 문제는 다 뭐다? 페이백 피리어드와 MPV가 가장 큰 거, 프로젝트 리스크가 가장 큰 거, 이것을 선택하는 문제가 가장 많죠. 자, 5개는 가비지가 없으니까, 가비지 문제니까 마킹하고 넘어가시는 거. 문제의 10%는 번역이 어벙하거든요. 영문을 같이 보면 시간이 빡빡할 겁니다. 그럴 때는 10% 정도는 봐야 됩니다. 영문이 이상한 문제도 있거든요. 초기에 좀 적응 못할 때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나중에 적응하면 스피드는 붙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처음에 60문제는 저는 70분 동안 풀었으면 좋겠어요. 75분 정도는. 요걸로 가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나중에 속도는 붙거든요. 왜냐하면 환경 같은 게 익숙하지 않아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한 75분 정도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75분 내지 80분. 그러면 나중에는 10분 정도 세이브가 될 겁니다. 그런 거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풀이 기능이 있거든요. 형광펜, 취소선, 마크 기능 다 있어요. 그런 것들 하면 제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 문제는 여기가 팀원들 관리와 이해관계자 관리 42%, 프로세스에 대한 게 50%, 나머지 15문제 8%가 EF와 OPA의 비즈니스 환경 문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51번입니다. 야, 요거를 읽기 전에 여기 오늘 이번 10월 달에 PMP 수업에 2분이 오셨어요. 2분한테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고마워해야 됩니다. 2분이 아니었으면 수업은 안 했을 거거든요. 근데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가장 적게 왔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의 결제 상황을 봤더니 12월 달 결제자도 있더라고요. 그죠? 미리미리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신청 부탁합니다. 그 전주에는 제가 또 내가 폐강될 것 같으면 다른 일정 잡아버리거든요. 모든 비용 다 환불해 줍니다. 그래서 될 것 같으면 미리미리 신청하시는 걸로. 자, 여기 PM님, 왜 하나하나 읽으면 제가 이제 답 선택이 이제 용이해지니까 PM님 딱 정답부터 얘기하는 걸로. 어차피 2분 얼굴 안 나와. 편하게. 자, PM님, 정답은? C였어요. C. C.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애자일 팀은 매일 아침 대면으로, 그죠? 페이스 투 페이스. 이걸로 데일리 미팅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50%가 재택근무로 전환이 됐나 봐요. 그랬더니 PO는 비즈니스 책임자들, 그죠? 이제는 대면 미팅 하지 말자고 이제 지시를 했나 봐요, 그죠? 그랬더니 일부 팀원들은 야, 데일리 미팅 안 하면 업무 전달, 프로젝트에 대해서 진행이 잘 안 될 것 같다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PM은 다음에, 그죠? 넥스트, 그죠? 무엇을 수행할 거냐? 10월달 합격 후기입니다. PO의 지시에 따라서 데일리 스크럼 중단하고 이메일로 바뀐다. 이메일이 바뀌면 다른 것들도 뭐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죠? 이런 A 같은
경험적인 문제는 오답일 확률이 큽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일일 미팅 후 주 3회로 바뀐다. 이게 뭐, 이게 조정이죠. 이렇게 조정한다. 그러면 이것도 답이면 왜 A는 답이 안 되냐? 이런 공격이 되는 거예요. PO한테, 야, 데일리 미팅은 반드시 필요해. 라고 PM은 주장한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항상 뭐 한다? 팀하고 의견을 반영한다. 대부분 팀 미팅 한다. 이게 답입니다. 팀 미팅을 했더니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한 줌 같은 비대면, 그죠? 줌 같은 이런 온라인 화상 툴을 통해서 데일리 미팅을 실시한다. 그러니까 데일리 미팅에 비대면을 한다. 이러면 오답일 수 있는데 그 앞에 뭐가 있다? 팀 미팅을 반영한 거잖아요. 당연히 팀의 다수결을 결정한 거니까. 모든 도구미 기법이 뭐가 있다? 미팅한다. 51번의 정답은 뭐다? 미팅한다. 미팅한다를 포함한 정답은 C가 되는 거죠. 완벽합니다. 정답은 뭐? C. 따라서 일일 미팅 더하기 팀원들하고 미팅한 결과를 반영한다. 합격 후기 봤어요. 합격 후기 봤다는 건 한글 번역은 데일리 미팅을 진행한다라고만 되어 있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영어 버전을 봤더니 가상의 데일리 스크럼, 데일리, 가상의 데일리, 가상팀, 뭐 이런 내용, 가상이란 단어가 없었다는 거죠. 한글 번역에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해서 합격 후기 보면 영어 버전도 꼭 푸세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신규 문제는 번역이 어벙한 게 많아요. 따라서 이런 문제도 있으니 반드시 영어와 한글을 같이 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정답은 C로 할게요. 자, 나머지 넘어갑니다. 자, PM님 52번. 이요. D. D. 해당 단체들이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과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해관계자 책식별. 여기 보면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해관계자 식별이 안 된 거죠, 그죠? 여기 때문에 재식별을 한다. 완벽합니다. 좋습니다. 자, 요것도 현재 기출문제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산업단지를 개발 중에 있고 시민단체와 환경단체가 생태계 파견 때문에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죠? 이해관계자 포함도 안 돼 있고요. 그랬더니 PO는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이해관계자가 아니니까 무시하고 일정을 진행하라. 이러면 공정, 위법.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법적 소송에 말려 들어갑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PO가 이러면, 이런다고 해서 이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법을 지금 위법하라는 얘기입니다. PM은 가장 적절한 건 뭐냐? 이런 거에 속이면 안 돼, 그죠? PO의 지시에 따라서 X입니다. PO가 위법이면 위법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CR을 작성해서 하고, 그다음 공사는 계속 진행을 한다.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EF 환경임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프로젝트 뭐 중단할 수는 있는데 그죠? 프로젝트 범위를 축소한다. 본인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리스크에 대해서 영향 및 리스크를 평가를 하고 이해관계자 재식별을 하고 분석을 수행한다. 뒤쪽으로 가면 이해관계자에 대한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네 번째가 되는 거고 PI 분석이니까 그죠? PI 분석이니까 이쪽은 뭐다? 정성적 평가. 그죠? probability 곱하기 impact. 이런 것들을 병행한다. 정답은 D가 답이 되는 거죠. 아무튼 리스크 식별이 된 거예요. 식별이 됐으니까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이렇게 프로세스로 만든 거죠. 정답은 D. 이해관계자 더하기 and 리스크 관리.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53번 피했니? 정답은 A. A. 정답은 A. 여기 계신 두 분이 너무 정답을 잘 맞추는데. 정답은 A가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열심히 합격 문제를 만들어 놓은 의미가 없잖아요. 부분이 틀려야 좀 강의하는 좀 맛이 있는데. 뭐가 네, 좋습니다. 아무튼 에자일은 우리가 왜 에자일을 쓰냐? 반복 구간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거죠, 그죠?
따라서 프로젝트가 힘들고 고객이 이제 까다로워서 그죠? 이터레이션 몇 번을 수행하느냐. 우리 프로젝트에 가치가 전달될 때까지 한 번일 수도 있고 뭐 10번일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이제는 회고 미팅 혹은 프로젝트 리뷰 미팅을 통해서 가치가 전달할 때까지 우리가 PO는 우선순위를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애자일인데 미리 정해야 된다든지 최소 5회 이상 해야 된다든지 고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 다 오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합격 후기가 틀렸을 거라고 봅니다. 합격 후기. 따라서 합격 후기를 모두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의 기출문제 풀이를 믿으셔야 됩니다. 분위기가 분위기가 기독교 목사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를 믿으셔야 돼요. 따라서 고객의 피드백을 통해서 가치를 전달할 때까지 이터레이션 수행한다. 정답은 A로 할게요. 아주 잘 맞추고 있습니다. 자, 요거가 10번인 게 합격 후기 드래곤 드롭 문제입니다. 자, 한번 그어 볼게요. 자, PM이 한번 그어 보죠. A를 어디로 갈까요? 자, 그러면 그러면 PM이 그을 수 있는 것부터요. B4 팀 디스커션. 오케이. C 비디오 컨퍼런스 그 줌 미팅. 예, 맞습니다. 그죠? 협상. 그죠? 그다음에 버전 관리, 그죠? 버전 관리, 그죠? 예, 버전 관리, 일상적, 그죠? 예, 저기, 인도물 버전 관리, 요렇게. 그러면 A는 2, A는 2. 온라인으로 보드 같은 거 쓴다. 뭐 kanban 보드 같은 거 쓴다. 일상적인 업무, 프로젝트 진행률, 번다운 차트 이런 걸 뭐라 부른다? 보드. 온라인 보드 이거 쓴다. 자, 혹시 PM 이렇게 했을까요? 네. 아, 좋습니다. 자, 우리 PM님도 맞췄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하고 요게 이번에 마지막 기출문제. 그렇게 해서 채팅이나 이런 것들은 그죠? 대표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쓰는 게 슬랙. 이런 걸 통해서 팀원들하고 토론 및 아이디어, 비디오 컨퍼런싱. 제가 지난주에 PMI 담당자하고 지난주에 줌 미팅 했거든요. 따라서 현재 PMP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거랑 해서 비용에 대한 협상. 그죠? 요런 거, 그죠? 요런 거, 협상용. 물론 뭐 다른 툴을 쓸 수도 있지만 아무튼 지금은 더 가까운 걸 고르는 거예요. 그죠? 버전 관리, 이럴 때는 뭐 쓴다? Git. 현재 ITP는 뭐 쓴다? 소스 Git 관리. 요거 현재 쓰고 있거든요. 네, 정답은 D로 갑니다. 자, PM님도 맞췄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넘어갈게요. 좋습니다. 자, 55번. 우리 PM님 한번 그어볼까요? 스프린트 플래닝 미팅. 4번. 계획 수립이죠, 그죠? 14. 자, 2번. 데일리 스크럼 미팅. 진행 상황 공유. 이터레이션 리뷰 데모로 해서 시연, 고객의 피드백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다음 회고 미팅, 문제, 개선점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A가 4번 될까요? 4번 될까요? 그다음에 B가 3번 될까요? C가 1 될까요? D가 2 될까요? 그죠? 크게 지금 문제 없죠? 자, 이분 넘어갑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자, PM님. 지금, 자, 56번. B번. B번. 아, 그죠. 너무 잘 맞추는데? 자, PO가 고객의 피드백,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변경 사항을 좀 유연하게 관리 및 통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현재 뭐다? PO가 나오면 뭐다? 아, 애자일 문제다. 따라서 CCB 일단 버려. 고정 버려. 1단계, 2단계 버려. 그럼 그래도 남아있는 건 바로 B네. 그죠? 그래서 정답은 백로그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PO가 비즈니스 우선순위 결정한다. 자, 먼저 모든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애자일 문제다. 예측적 개발 모델이다. 이걸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플래닝 미팅 때 재조정을 해서 다음 이터레이션에 반영한다. 이렇게 해서 유연하게 가져가는 그게 바로 애질리티 확보죠. 그죠? 그게 바로 애자일 프로세스다. 자,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갈게요.